본 영상에서는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구머리의 자동차 여행의 김종상입니다. 원래 오늘 부산에 소나타를 보러 가기로 했었는데 가는 길에 이제 그 판매자분께 전화를 드리니까 차가 판매가 되었다고. 참. 원래 이렇게 당일날 혹은 그 전일날 막 차가 판매가 되는 경우는 잘 없는데 그것 역시 고객님께서의 복이죠. 아무튼 일단 오늘 하루 시간은 비워뒀고 펑크가 나는 바람에 보통 이런 경우는 뭐 작업을 하든지 혹은 주변에 지인들 만나러 가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부산에 사직동에 그 수입차가 좀 많이 있는 그 사직 오토랜드라는 단지로 갈 겁니다. 가서 BMW 528i를 차를 확인을 하러 갈 생각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서울에 차를 528 6기통 실키6 모델을 가져다 드렸었는데 그 직장 동료분이 저한테 또 528 차 너무 좋은 것 같다고 의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6기통이 아니고 그 후속 모델인 4기통 모델인데 일단 큰 사고가 없고 주행거리가 짧고 보호이력도 좀 깨끗한 편이고 한 차를 보러 갈 생각입니다. 일단 그 차를 한번 보면 엔카에 매물이 나와 있었는데요. 네, 이 차량입니다. 차는 일단은 1720만원에 올라와 있고 부산에 있는 차예요. 성능 점검에 뭐 사고 체크가 없고 다 무색 누유 없다 체크가 되어 있네요. 일단은 11월 26일, 그러니까 차가 들어온 지는 한 3주, 입고된 지는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보험 이력은 용도 이력은 없고 소유자 변경 3회 2012년 출고입니다. 2012년 출고고 8월달 출고고 3년 리스 차량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1월 달에 입고가 된 것 같습니다. 보험이력은 부품 20만원, 23만원, 공임 17만원, 도장 17만원이 뭐지? 이거는 사이드 미러 정도인 것 같은데 번번은 이거보다 더 나오거든요. 리스 만기 전후 매입된 차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인 신조 차량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정도면 네, 일단 충전이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89%면 이제 그냥 적당히 끊고 가야 되겠습니다. 가서 차를 저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부산 사직동 홈플러스입니다. 여기 주차를 하고 참 간단하게 점심 좀 해결하고 그렇게 차를 보러 가겠습니다. 여기 인근이거든요. 사직 오토랜드라고 하는 단지는. 예, 주차해 놓은 그 마트는 저 밑으로 보이는 곳이고 여기는 지금 이제 중고차 단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부산 사직 아시아드 경기장이고요. 여기 뒷산 쪽에 중고차 단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네, 이제 도착했습니다. 판매자분한테 연락을 해서 지금 차를 보러 가보겠습니다. 차는 찾았습니다. 이 차고는 오케이. 일단은 이 차 아닌데? 맞나? 맞네요.
모두 4mm. 그러니까 이제 경계선에 있다는 거죠. 한국 타이어 S 벤투스 S2AS 네, 나쁘지 않은 타이어입니다. 휠 기스가 좀 있고 타이어는 18년 46주 그리고 12만 킬로인데 특별한 특이점이 보이는 정도는 아니고 일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은 6시이고 저는 지금 김해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트위지를 타고 갈 거고 오늘의 목적지는 바로 서울광역시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입니다. 네, 오늘 김해공항까지는 트위지를 타고 갈 생각입니다. 이 녀석을 타고 공항에 가서 1주차를 해두고 다시 서울에 가서 출장을 마치고 비행기 타고 내려와서 다시 이 녀석을 타고 복귀할 예정입니다. 배터리는 아마 왕복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겁니다. 예전에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면 출발하겠습니다. 네, 목적지는 김해공항이고 저희 집에서 약 31km가 소요가 됩니다. 지금 주행 가는 거리는 50km로 나오네요. 그러면 이론상으로는 복귀가 안 된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복귀는 잘 되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기온에 따라 편차가 있는데 정말 최악의 경우는 한번 충전하고 와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모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험을. 날씨가 좀 추운데 생각보다는 탈만합니다. 네,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배터리는 50%, 한 60% 정도가 남았고 31km가 아니고 21km네요. 그러면 나중에 도착해서 지금 주행 가는 거리가 한 3km 정도 나오니까 저희 집까지 21km를 달려가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7시 반 비행기니까 지금 6시 50분 정도 되었습니다. 얼른 올라가서 수속하고 저 챙겨온 아침거리 좀 챙겨 먹고 그렇게 비행기 타고 서울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직원 주차장인 것 같은데 지금 자리가 없거든요, 실내. 근데 딱 이 자리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좋네. 미친 소리인데. 정재형 분이 계시면 35분 앞으로 들어오시고 누구 왔을 때 시작했어요? 유일한 왔을 때 시작했어요. 여기 수학생이랑 듣고 싶어서 아시아나항공 8시 45분 출발하는 8915기가 제주행 항공기 탑승이 곧 마감될 예정. 네, 통화 한번 해봤었습니다. 맞습니다.
울지는 않았고 위에줘서 얘는 타이밍 체인 소리는 안 나네. 정도 탈 수 있는데 그 저기 환경이나 운전 습관에 따라 다른데 잠깐만요. 아이고. 네. Then Wang Seok-hyun scratched his head and yawned, which made the film more natural. Smart. Cha Tae-hyun appeared on a radio show in 2018 and talked about the beyond story of House of Skander's speed scandal. He revealed that one of the best scene in the movie was Jung-nam replied to Hyunsu's question, "Do you want me to act like your father here?" Jung-nam said, "In the movie that I wanted you to act like my father, you gave..." Or from the rehearsal, but Cha Tae-hyun improvised with her, so the scene was made the way it is now. And I guess sometimes improvise is what makes the scene more natural. That's why you have to go more rounds of rehearsal. Yeah, so I get that. All right, see, the audience reviews are pretty much high praise. They said this is better than any Hollywood blockbuster. Please go watch this film with your family because it doesn't have any kinds of I can't really. It's kind of awkward to watch with family moments. 108 minutes just goes really fast with family, everyone. So just grab a popcorn and watch it with your loved ones. And it's not one of those films where you go, "Oh my God, this is a masterpiece." But this is going to be the bridge of family gathering, and you guys will talk about this after the movie's over with the fun atmosphere. So just grab it and you won't regret it. So for me, I'm going to give a star of 3 stars just because it doesn't have any kind of edge. 블랙박스는 작동을 하는데 SD 카드를 교체하라고 자꾸 메시지가 뜨네요. 네, 이제 다 했고 역시나 정신이 없어요. 서울 진짜 정신이 없습니다. 이 차는 2013년 10월 31일 날 출고된 BMW 1 시리즈 코드명 F20118T입니다. N47 엔진이 장착되어 있고 우리가 흔히 520D나 3 시리즈에 들어가는 엔진과는 뭐 사실 같은 블록을 쓰고 있는데 이 차는 출력이 143마력입니다. 다른 차들은 180마력대죠. N47 엔진이. 그래서 약간 디튠되어 있는 엔진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는 서울 강남에 있는 헌능이라고 하는 곳인데 전 잘 모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단지고, 이 차의 가장 큰 특징은 지금 블랙박스가 자꾸 메모리 카드를 포맷하라고 나오네요. 이 차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B세그먼트 해치백, 후륜구동 해치백 차량이라는 점입니다. 저도 사실 제가 F20 120D 스포츠 베이스 모델을 탔었는데요. 이 차는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일단 운전재미? 네, 운전재미로 이 차의 성격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뭐 후륜구동이라서 재밌다, 뭐 이거 잘 모르겠어요. 시끄러워. 일단 좀 잠깐 뽑아야 되겠다. 후륜구동이라서 재밌다, 이거는 사실 후륜구동의 재미를 느끼려면 이 차의 출력은 좀 부족한 편입니다. ZF 8단 미션
과 이 디젤 엔진의 조합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디젤 엔진이 아무래도 높은 토크를 뿜어내지만 그거를 지속하는 영역이 짧지 않습니까? 가솔린 대비. 그래서 이 초반에 그 강력함은 악셀을 깊게 밟으면 밟을수록 맹탕같이 심심해지는 것이 사실인데, 그것을 정말 절묘하게 보완해주는 것이 바로 ZF-8단 미션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참 그 정도로 정말 재래식 미션으로는 매우 훌륭한 미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운전 재미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이 차는 출력을 떠나서 굉장히 이제 가볍고 타이트하게 움직이는 편이고, 차가 그렇게 크지도 않기 때문에. 근데 이 차가 또 은근히 또 무거운 편입니다. 3 시리즈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많이 가벼운 차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차는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오늘 너무 타이트하게 시간을 움직이다 보니까 참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좀 있네요. 원래 사실 이 차를 보러 온 건 아니고, 강서 쪽에 이제 김포공항 근처에 이제 흰색 차를 보려고 하다가 고객님께서 이제 그 차 너무 깡통이라서 이 어반팩이 들어가 있는 이 차로 이제 선회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차는 어반팩이라고 해서 뭐 별다른 건 없어요. 그냥 HID 그 라이트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몇 가지 무슨 차이가 있는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차가 제가 예전에 탔던 스포츠 베이스 120D 스포츠 베이스랑 옵션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냥 수동 공조기에 열선이 들어가 있고 뭐 그 정도?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다? 뭐 그 정도. 오토라이트 컨트롤. 그 다음에 If 2015, the former Park Geun-hye administration reached the agreement with 사실 BMW 특히 엔트리 모델에서는 Japan. 이 뭐랄까요, 이 오디오는 별로 뭐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 다음은 뭐 저희 익숙한 더블 서클 이 두 개가 딱 재래식 보기 좋은 편한 계기판이 있고, 이 차는 수온 게이지가 없어요. 120D도 없었나? 있었던 것 같은데 너무 엔트리인데 수온 게이지가 없고 뭐 그렇습니다. 나머지 뭐 저기 뭐 사고는 없는 무사고 차인데, 펜다랑 이쪽 문짝이랑 앞에 문짝이 교환이나 푼 흔적도 없어요. 근데 이제 칠이 들어가 있다는 점은 좀 약간 아쉽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 부분을 알고 왔기 때문에 보험 이력이 80 얼마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도장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데미지가 이렇게 있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차가 현재 35,000km인데 35,000km 만큼 적게 타가지고 차는 거의 준신차급 컨디션인 것 같습니다. 엔진이라든지 변속기 뭐 이런 부분은 좀 그렇고, 이쪽에 앞쪽에 약간 그 썬팅이 약간 좀 살짝 벗겨져 가지고 이 바로 시선의 정면으로 향하는 부분이라, 제가 다른 거 먹고 온다고 이 부분을 좀 나중에 봤는데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차는 굉장히 가볍게 움직이고요. 그리고 TBS EFM. 네, 뭐 기타 외에는 뭐 특별히 별다른 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1 시리즈는 공간이 좀 협소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협소한 공간이 사실 뭐 작다는 게 이제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차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혼자 타시거나 혹은 부부 혹은 아이들 이제 초등학생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크기가 생각보다는 탈만하고, 또 이 차의 장점은 그 플랫 폴딩이 되거든요. 뒷좌석이 그냥 평평하게 이제 접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실용성은 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뭐 이 차는 아주 일반적인 그런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고급차다, 뭐 수입차다라고 해서 뭘 뽐낼 만한 건 없고, 단지 주행질감 면에서는 아주 영락 없는 BMW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게 그 되게 디젤 차다 보니까 이 디젤 차 갖고 있는 이런 진동이나 이런 부분은 있죠. 뭐 이 N47 엔진에서 볼 수 있는 평균적인 수준의 진동과 이런 소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느낄 수 있고, 보면 그냥 뭐 타고 다니면서 좀 익숙해져야 되는 거죠. 이 디젤이란 부분은 좀 익숙해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하체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부드러운 편입니다. 차는 하체는 부드럽고 몸놀림은 경쾌하고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는 뭐 이 차는 그냥 오로지 운전에 집중해라, 운전 중에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운전에 집중해라, 뭐 그럴 수 있는 차입니다. 뭐 건들 게 없어요. 뭐 조작할 것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매립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거치대 하나 상만해가지고 타고 다닐 수 있는 뭐 그런 차입니다. 드라이빙 플레저라고 하는 그 BMW의 철학 그대로 그냥 운전에 즐거움을 느끼고 재미를 붙이고, 거기다가 이 디젤 엔진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연비를 좀 따져가면서 탈 수 있는 그런 차죠. 시리즈, 사실은 저도 지금 세컨카를 펀카 카테고리에 어떤 차가 좋을까라고 사실은 고민하고 있는데, 그 장바구니에 담겨 있는 차 중에 하나가 이제 1 시리즈입니다. 120D. 저 같은 경우는 120D를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한번 탔던 차를 제가 다시 안 타자, 탔던 차는 안 탄다라고 하는 철학이 있는데, 그래도 많은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왕이면 안 탔던 차가 좋긴 하겠죠. 근데 왜 이렇게 서울인데 차가 없지? 게다가 여기는 강남 아닌가?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고객님은 서울에 계시고요. 뭐 역시 이제 서울 시내 도로를 통과해서 갈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금 에코 모드로 가고 있는데 굉장히 편안하고, 이게 다른 똑같은 파워트레인을 쓰고 있는 이 차보다 조금 더 크고 무거운 5 시리즈나 3 시리즈에 비해서 에코 모드에 그런 약간의 그 불쾌한 반응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에코 모드를 하면 최대한 저RPM을 많이 활용을 하고,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진동이나 이런 소음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좀 불쾌하게 느껴지는데, 이 차는 차가 좀 가벼워서 그런지 뭐 불쾌한 진동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역시 디젤인 것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진동은 역시나 저도 지금 푸조를 타고 있지만 진동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디젤의 진동은. 네, 일단 여기는 어디야? 강남 뭐 어디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서울이 확실히 도로는 잘 돼 있군요. 차도 많지만 도로는 잘 돼 있습니다. 일단 뭐 차는 확실히 운전하는 어떤 질감, 뭐 그런 면에서 아주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차가 좀 경쾌해요. 경쾌하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차가 좀 하체는 무르고, 이 골프랑은 또 완전 다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뭐 운전 재미가 있다? 뭐 이렇게 뭐 정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름값 부담 없으면서 운전하는 재미가 있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해보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게 디젤이다 보니까 절대적인 어떤 그 운전 재미에서는 조금 가솔린 차보다는, 또 가솔린 수동차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진다라고 보는 게 사실 상식적일 수 있습니다.
과속 방지턱 구간입니다. 여기 어디야? 뭐 서울대? 방면인 것 같은데. 전방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아, 확실히 공기가 오늘은 미세먼지가 좀 있어서 그런지 공기가 탁하군요. 확실히 120D하고는 약간 출력에서 차이가 좀 느껴집니다. 토크가 조금 덜 과격한 느낌이 있고, 근데 뭐 사실 이 정도만 돼도 충분합니다, 출력은. 그리고 하체가 부드러워가지고 일상주행을 하는데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이렇게 턱을 넘어가는 것도 전혀 과민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BMW답게 이 운전 포지셔닝 하나만큼은 아주 진짜 기똥차군요. BMW 제가 오랜만에 운전하는데 역시 차가 BMW가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무슨 동네지? 강남은 아닌 것 같은데. 확실히 강남이 뭐가 개발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일단 인프라가 엄청나게 좋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는 촌놈이 봐도 그냥 사람들이 강남 서울시 관악구입니다. 아, 정말 저 같은 촌놈한테는 뭐 모든 게 아주 그냥 새롭습니다. 사람도 많고요. 아, 진짜. 저기 영어로 이게 나오는데 이거를 밟고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옵션. 언어를 못 바꾸나? 아, 랭귀지 바꿀 수 있네. 한국어. 왜 좋은 한국어 놔두고. 그래. 약 1km 전방에서 좌회전입니다. 와, 근데 서울 시내에 이렇게 차가 안 막히는 경우를 본 적이 없는데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라 그런가? 그리고 지금 점심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확실히 점심시간에 차들이 좀 적습니다. 다녀보면 사람들 다 밥 먹어야 되니까. 약 500m 전방 신림역 교차로에서 시흥 IC 왕복 사거리 방면 자, 역시 BMW의 이 무게 배분은 차가 굉장히 이제 몸놀림이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역시 이제 BMW는 주행 성능 하나만큼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몸놀림이 아주 절묘합니다. 이게 무게 배분이 좋은 데서 나오는 이 경쾌한 몸놀림. 주정차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이 스탑앤고를 끌 수 있는데 제가 타보니까 확실히 이 스탑앤고는 푸조, 제가 타고 있는 푸조가 성능이 좋은 것 같습니다. 훨씬 더 자연스럽고 좀 더 능동적이고 그런 느낌인데 얘는 조금 켜고 싶지 않은 느낌입니다. 껐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 예전에 120D 탈 때 그냥 끄고 탔는데 네, 뭐 그렇게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굳이 키고 탈 필요가 없지 않나. 좀 약간 이질감이 있습니다. 특히 시동 걸릴 때 좀 이질감이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일단 시내 주행을 한다거나 혹은 고속 주행 영역에서도 이 차는 제가 지금 뭐 시내에만 다니고 있어서
정확한 확인은 할 수 없지만 굉장히 운전하기가 편하고 쉬운 편입니다. 이 차는. 그 다음에 이게 앞쪽이 좀 긴 편이거든요. 무게 배분 때문에. 그만큼 또 뒤쪽이 짧아요. 그래서 후진하고 주차하기도 편합니다. 그래서 주행 성능도 좋죠. 주행 감각도 괜찮죠. 또 승차감도 나쁘지 않고. 단지 이제 공간 외에는 이 차는 크게 고질병도 없죠. 뭐 타이밍 체인, 그 다음에 EGR 쿨러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네, 뭐 오늘 영상은 너무 짧아서 죄송합니다. 거의 이제 목적지에 다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사실 조금 제가 오는 중간에 이제 이 타겟이 바뀌어가지고 차의 타겟이 바뀌어가지고 사실 너무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라 여러가지 경황이 똑같은 1 시리즈다. 여러가지 이제 경황이 없는 상태여서 촬영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 점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리고, 이 1 시리즈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차종입니다. 그래서 일단 애착이 가는 차인데, 운전을 좋아하신다 그러면 이 1 시리즈를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다른 이야기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공항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아침에 나가서 저녁이 되네요. 오늘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참 쉽지 않은 게 이 자동차 구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트위지 키를 그냥 꽂아두고 왔는데 잘 있는지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쪽에 넣어놨는데 차를. 네, 일단은 키는 제가 여기 꽂아놓고 갔습니다. 참 바보같이. 저희 집까지는 21km가 남았고 주행 가는 거리는 34km입니다. 여유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마음 편하게 갈 것 같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 차를 잘 가져다 드리는데 갑자기 그 센터 디스플레이가 자꾸 재부팅이 되는 겁니다. 무한 부팅이. 처음에 몰랐어요. 처음에 잘 나오고 했었는데 뭐 다른 데 신경 쓰고 하다가 자꾸 BMW 마크가 뜨길래 이상하다 확인해 보니까 무한부팅. 대표적으로 BMW 차량에서 나타나는 무한부팅 증상, 약간 형태는 다르지만 증상 중에 하나고, 이 CIC라고 하는 부속을 수리 혹은 교환을 해야 되는데 바로 차를 돌려가지고 판매자분께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그 수리비가 약 150만원 에서 한 180만원까지 들 수 있는 그런 수리였고, 결과적으로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수리를 받는 것으로 일단은 차를 맡겨서 내일 출고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내일 크리스마스라서 하룻밤 자고 차를 마무리하고 오고 싶었는데, 내일 크리스마스라서 잘 때도 또 그 비용도 무지막지해서 일단 판매자분한테 이런저런 여러가지 협상을 통해서 수리 마무리해서 탁송까지, 서울이거든요. 같은 서울에서 서울이라 그렇게 좀 부탁을 드렸고, 구매자분께도 정말 죄송하지만 양해를 구했습니다. 와, 정말 고객님께 인도해드리기 전에 알았으니까 망정이지, 정말 인도하고 나서 며칠 타다가 알았으면 정말 AS 받기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속상이 그렇거든요. 아무래도 판매자분이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게 중고차기 때문에 항상 구매 단계에서 확인해야지, 그렇지 못하면 이게 좀 분쟁이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아무튼 진짜 사실 차량 점검할 때 확인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껐다 켜지는 무한부팅, 이게 인터벌이 한 5분? 5분 차에 한 번씩 꺼지더라고요. 다시 켜지고. 그래서 다른 데 조금 딴 생각하고 있거나, 혹은 제가 오디오를 안 틀고 갔었으면 좀 모를 뻔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정말 많은 걸 한번 배우고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힘든 하루였지만 내일 아무튼 차가 수리가 잘 돼서 고객님한테 전해졌으면 좋겠고, 그 마무리까지 제가 잘 해드리도록 하는 게 저의 도리죠. 아무튼 오늘 여러가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하루였지만
또 차키까지 이렇게 놓고 나가가지고 아주 하게 하면 트위지 이거 뭐 아무도 관심도 안 주고 누가 가지고 갈 사람도 없고 시동 걸지도 모를 겁니다. 아마 트위지 일반적인 자동차 그 시동처럼 그렇게 잘 안 걸려요. 얘가 특이합니다. 아무튼 얼른 집에 들어가서 배고프니까 밥 먹고 씻고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